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앞에 작은 점이나 실 같은 게 떠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눈에 뭔가 들어간 건가? 하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비문증이라는 증상이에요. 한국인의 약 70에서 80%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특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해요. 오늘은 비문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겪는 사람들과 겪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문증은요, 눈앞에 작은 점이나 실, 혹은 거미줄 같은 물체, 종종 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다고도 하는데, 그런 이상한 물질들이 눈앞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말해요. 특히 흰 벽을 볼 때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요, 우리 눈 속에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변성되면서 유리체 속에 작은 부유물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유물들은 유리체 변성이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이에요. 유리체는 젤리 같은 투명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단백질 섬유랑 콜라겐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젤리 같은 유리체가 점차 액체화되고 그 안에 포함된 콜라겐 섬유가 응집되고 또 막 이렇게 뭉치면서 눈 안에서 막 떠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세포가 죽잖아요. 이렇게 죽은 세포 파편들이 부유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유물들이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아서 시야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눈앞에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비문증은 특히 40대 이상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50대, 60대에서는 더 자주 나타나요. 하지만 근시가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20대, 30대에도 비문증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요즘 장시간 핸드폰이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디지털 화면 사용을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디지털 사용하는 생활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요. 나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문증을 겪는 건 아니에요. 눈앞에 뭐가 날아다니는 거? 나는 느낀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유리체가 깨끗한 거거든요. 유리체가 깨끗한 상태면요, 나이가 들어도 비문증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죠. 아, 부럽네요. 이왕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깨끗한 유리체를 갖고 싶죠. 그러려면 유리체 변성과 부유물 생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것이 눈의 노화와 손상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네,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쉽죠.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특히 눈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들로는 비타민 A, C, E,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또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탈수는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유발해서 비문증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눈의 유리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수분 섭취 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수분 섭취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대부분 커피나 음료를 충분히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물,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 이런 물들을 섭취하셔야 돼요. 커피, 음료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뻔한 얘기지만요,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중요한 게 눈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하면 유리체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많은 요즘에는요, 사실 그걸 사용 안 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핸드폰 손에서 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차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요, 팁이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화면을요, 너무 밝게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면을 좀 어둡게 해서 눈부시지 않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밖에 충분한 수면 당연히 필요하고요. 눈을 자주 비비면요, 유리체와 망막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과도한 눈 비비기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눈 검진도 필요한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면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특히 금연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흡연은 눈의 노화를 촉진하고 유리체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사실 흡연은 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튼 비문증은 대체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뇌가 이 부유물을 무시하게 돼요.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비문증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 증상에 좀 무뎌지거든요. 그리고 이 증상이 위험을 딱히 유발하지 않는 증상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경우에는 비문증이 심각한 화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신호기 때문에 비문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 혹은 시야에 번개 같은 빛이 번쩍번쩍 이런 광시증이 동반된다 할 때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과 검진을 꼭 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 우리 깨끗한 눈으로 살게끔 신경은 써보는 게 좋겠죠. 저는 사실 렌즈를 끼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고요. 성인이 돼서는 화장도 막 해야 되니까 안경을 벗고 렌즈를 꼈어요. 렌즈 인생이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렌즈 끼면 다들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렌즈가 너무너무 편했어요. 렌즈에 적응을 정말 잘했거든요. 눈과 렌즈가 마치 한 모인 양 너무 렌즈가 편했어요. 렌즈 끼면 다들 생긴다는 안구건조증도 저는 없어서요. 내가 시력은 나빠도 내 눈알은 참 튼튼하구나 이런 생각해왔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요. 눈이 침침한 게 뭔지 딱 알겠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전처럼 또렷이 안 보이니까 렌즈가 문제인가 싶어서 안경점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렌즈가 문제가 아니라 제 눈이 문제더라고요. 아무튼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답답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했었는데 그때 마치 그 와중에 제 중2 아들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는데 그냥 나빠진 게 아니라 양쪽의 시력 차이가 커서 학교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시력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미 제 친구들 40대인 지인들 중에 노안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전부터 시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아이 눈, 본인 노안, 침침함, 피로감 이런 눈 건강 관련 애먹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 먼 얘기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얘기를, 눈에 관한 얘기를 이곳에 자주 올려보려고 해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